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속에서 치러지는 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탓에 정권 교체 열망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명 부상의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재명의 정치와 그 한계 그리고 노동운동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자 김문성 기자가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김문성 기자는 한국정치 담당 기자이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라는 책과 또 최근 한국현대사라는 책의 공저자이기도 하십니다. 네. 발제 후에는 시청자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전화 발언을 신청하셔서 질문이나 또 의견을 나누실 수 있고요. 전화 발언 신청 방법은 지금 더보기란과 채팅창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발언 신청은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의견이나 질문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김문성 기자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현재 대선 국면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오히려 친기업 기조를 오히려 분명히 하고, 그래서 이재용 사면, 민주노총 탄압 같은 것으로 이제 자본가들을 달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맞은편에서 SPC 화물 노동자들의 저항이 보여주듯이 노동자들도 그냥 굴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계급 투쟁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바로 지금 문재인 중도파 정부의 처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파가 세력을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디고 불안정합니다.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승리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파격적으로 국민의힘이 30대 당대표를 이제 세웠죠. 그리고 윤석열도 마침내 영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무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여전히 크고 그 전통적 지지층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이를 규합할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파와 중도파의 이런 혼란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좌파 정당들의 존재감이 좀 상당히 미약하고 그 성적이 부진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 정부와 협력해서 개혁을 얻어내려던 그런 노선이 그 자초한 측면이 크죠. 넷째, 그럼에도 대중의 변화 염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산발적이긴 해도 그 노동자들이 계속 저항을 해왔기 때문에 대중의 변화 염원이 지속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대중의 변화 염원이 큰데도 좌파 정당들이 그 염원을 실현시켜주지 못하는 또 못할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그 민주당의 좌파 정치인 이재명이 차기 대선의 이제 유력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치의 무엇이 변화 염원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걸까요? 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기반과 실천에서 문재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혁가로서의 추진력과 그 이미지 이런 것도 이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이제 그 하반기 재난지원금 논쟁 끝에 이제 그 축소됐을 때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그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뚜렷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이제 문재인과 또 친문 일색인 그 민주당 정치인들과 좀 다르게 보이는 면이죠. 이런 것들이 변화 염원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그 민주당에 지금 소속돼 있지만 그 기반과 실천 등을 볼 때는 민주당 주류와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모종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민주당 기반에 얹혀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에 기반을 둔 개혁주의 정치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전통적 집권당이었던 게 우파가 대중의 저항을 달래기 힘들어서 이럴 때 정을 달래서 경제 회복을 위한 이제 정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잡아서 몇 차례 집권했습니다. 집권당이 하기 어려울 때 말이죠. 그게 이제 97년 그 IMF 뭐 이런 때 집권했던 그 배경인데 1998년에 이제 그 첫 집권을 한 이후로 지금 정권이 5번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3번을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지배계급 정당으로 이렇게 점차 변모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민주당 주류의 기반과 그 이재명의 기반은 차이가 있죠. 이재명은 조직노동운동의 간부들 사이에서 상당한 적지 않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성남시장 전부터 이미 지역의 노동운동과 성남에서의 지역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과 연계해서 활동해온 개혁주의자, 개혁주의 운동가였고요. 2010년에 이제 성남시장이 될 때는 민주노동당과 야권 단일화를 해서 시장이 됐었고, 그 시정에서도 민주노동당 그리고 그 지역의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테 이제 그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 김영훈, 신승철 같은 전 위원장이나 또 민주노총의 전 사무총장인 이용우 씨 같은 사람 그런 이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이제 밀착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김영훈 전 위원장이 이제 그 이재명과 함께 이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승철 전 위원장이 이제 그 자신들이 그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는 어떤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하는 인터뷰를 한 보도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김영훈 전 위원장과 이용우 전 사무총장은 또 정의당의 사실 고위 간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의 핵심 이제 전직 지도자들도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죠. 지난달 매일노동뉴스에는 그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그 친노동 지식인들이 이재명 캠프로 아주 너무 몰려가서 다른 후보들도 노동 공약을 세워서 좀 그 표를 좀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친노동 전문가들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바도 있었죠. 또 이것 말고도 이제 그 급진좌파가 이제 그 주도했던 운동 중에 기본소득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운동의 이제 조직들, 지식인들, 활동가들이 중 상당수가 지금 그쪽에 이재명의 측근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실천에서도 이재명은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구현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따른 그 청년수당을 성남시에서도 지급을 했었고, 작지만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도 그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그 최초로 지역 노정 교섭을 민주노총 경기본부하고 벌여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생활임금 적용 확대, 의료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제 공공성 강화 같은 개혁 조치들에 합의를 했었죠. 이런 점을 볼 때 이재명은 사실 이제 민주당 주류보다는 이제 정의당 정치인들과 사실 좀 더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뭐 최초의 사민주의자 대통령, 뭐 또는 노동자 출신 대통령, 뭐 그런 기대, 그다음에 복지 확대나 그 친노동 개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받는 것이죠.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는 것도 이재명 당선이 사람들에게 변화 염원 대중에게는 부분적으로 집권 세력의 교체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재명을 볼 때 민주당 정치인으로만 규정을 하는 것은 이제 절반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령 이제 무소속이었던 그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 경선에 2번 연이어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젊은 정치인이 그 민주당 소속으로 의원이 또 되고 그래서 샌더스와 지금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 지금 굉장히 비판적 협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그 사회 민주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기반과 실천이 지금 미국 민주당의 주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좀 봐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사회민주주의자로 이재명을 규정한다는 것이 그 대선 국면에서 그를 또 무비판적으로 지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사회주의자들은 지배계급과 자유주의자들에 맞서서는 이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강령과 조직, 실천에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죠. 사회민주주의는 그 노동계급의 변화 염원을 대변하는 정치, 개혁주의 정치이지만 또 그 개혁주의 측면은 바로 계급 간 모순들을 이제 조화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개혁주의 정치입니다. 그 쉽게 말을 하자면 그 친노동 개혁을 기업들과 화목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명의 그 대선 1호 공약은 누구에나 이제 상징적인데 이재명의 대선 1호 공약이 전환적 공정 성장인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고 매우 시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이제 그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억강부약이라는 건 이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공정 성장은 이 억강부약과 경제 성장을 조화시킨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업과 그 또 약자 또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것을 이제 조화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환적 공정 성장의 취지를 이제 묻는 질문에 이재명은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그 성장 정책은 이미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양극화 완화가 곧 성장이고 그래서 포용 성장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사이에 이제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 질문에도 기본소득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하면 그 자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노동이지만 친기업이기도 하다. 이는 사실 이제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했던 말과 흡사하죠.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정의당이 친노동인 거는 분명하지만 반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도 이제 경기지사가 돼서는 좀 더 그 반기업, 반시장주의로 보이려고 하는 것을 노력을 병행을 해왔습니다. 그는 기업 지원을 단단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서 SK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시에 유치하고 또 신세계 그룹을 그 경기도 화성의 이제 테마파크 개발에 이제 유치하는 그런 경쟁에서 이제 이긴 바도 있고 그 자랑도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화면 아마 이제 자료 화면 나갈 텐데 올해 5월에는 이제 정의선하고 이제 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현대 기아차 기술연구소를 가서 아주 그 화목한 또 모습을 보여주고 기업을 위한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7월에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이재용 사면 논란이 막 있을 텐데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세상 사면에 찬성하는 이런 것들을 했었죠. 이번 이제 그 화제가 돼 있는 대정동권에서도 이런 종류의 이제 개혁주의자의 길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노골적인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당시의 중앙정부도 이명박이나 박근혜 중앙정부 또는 그 한나라당이 다수였던 이제 지방의회의 이제 그 순수한 민간 개발 압력을 극복했다. 그렇게 해서 민간 공동 개발로 해서 수천억 원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을 뭐 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막대한 그 개발 이익을 민간 투기꾼들과 재벌이 가져갔습니다. 결국은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일들은 이제 안 그래도 집값 막 폭등, 부동산 이런 폭등 때문에 대중이 막 열받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화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절반쯤 그 타협한 그런 노선의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대중동권 잠깐만 그 추가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우파가 이제 뭐 이재명 설계설, 이재명 몸통설 이런 걸 제기를 하면서 이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데 요거는 저는 이제 중상 비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주장들은 사실로 지금 확증된 바가 없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것만으로는 그 설계설 몸통설이 전혀 그 증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처럼 그 확정되지 않는 거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공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2018년에는 당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탄력 근로제 계약에 이제 반대하는 그 노동자들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지지 발언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파 언론들이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갑자기 이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의 그 고용세습 있다라고 의혹을 막 제기를 해서 이제 보복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허위 사실로 드러났죠. 어쨌거나 이제 이재명이 그 민주당 주류와 기반이 다른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경기도지사 된 이후에 당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대통령이 뭐 또 되려면 또 민주당 후보가 먼저 돼야 한다는 점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친문계는 소송을 걸어서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에 소송을 걸어서 지사직 박탈을 또 압박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이제 이재명 또 후퇴를 또 했었습니다. 중앙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문제에서 개혁 후퇴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일 그 유명한 사례가 이제 노동계급에 사실 이제 그 손해를 입히는 거죠. 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것. 당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걸 거부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불평등을 잘 드러낸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윤미향 의원의 부패건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나 변호를 했었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달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약속을 했다가 경기도 콜센터 등에서 또 후퇴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일들은 우리가 이제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를 또 제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경제나 안보 상태를 보면 한국에서 이제 계급 화해적으로 개혁을 이루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집권을 하면 그런데 바로 이런 조건의 한국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 경제 위기 시기에 집권을 해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그 양대 계급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다가 오히려 그 모순을 겪고 결국은 이제 그 자본주의를 구출하는 방향으로 노동계급을 배신했던 것이 사실은 이제 지난 100년간 사회민주주의의 거듭된 운명이긴 했습니다. 설사 이제 이재명이 개혁을 만만찮게 실행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진정한 권력자들인 대기업 소유자들이나 경영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대장동 의혹 공세보다 훨씬 더한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공격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노동운동과 좌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파 정치인에 대한 뭐 무비판적 기대, 의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독립적인 좌파적 정치와 투쟁을 구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난 4년간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 뭐 촛불 동맹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그 본질적인 이제 협력 노선 개혁을 정부와 협력해서 이뤄보겠다는 그런 노선 유지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어느 한 세력만이 아니라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지도부 모두에 사실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화면 보시면 그 정의당이 검찰개혁 뭐 지지하는 이제 농성이나 진보당이 이제 검찰개혁 지지하는 발언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의당은 이제 그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우파들까지 포함하는 개혁 입법 연대를 또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 둘 다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사이비 개혁에 지금 지지를 제공을 했죠. 그것이 사이비 개혁이라는 거는 지금 대장동권에서 정의당은 특검을 주장하거든요. 자신들이 지지했던 검찰 개혁 공수처에서 수사하라고 하질 않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보면 문재인 첫 해 말에 당선을 됐었던 이제 그 김명환 집행부는 위기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사회적 합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위기 때 했으니까 노동계 양보를 그 강요할 게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문제로 그 노사정 잠정 합의를 했다가 그 이제 대중의 항의 대의원
투표로 이제 중도 사퇴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김영한 정부의 그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했던 민주노총 간부들도 처음에는 이 사회적 대화 추진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 온건 좌파 정당들이 그런 이제 민주당의 사이비 개혁 또는 이제 부패와 위선을 옹호하는 그 잘못을 범했던 것은 사실 이제 선거제 개혁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대의 명분도 있고 위신도 있고 실리도 얻지를 못한 그런 결과를 범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런 이제 온건 좌파들을 비판했던 급진 좌파들도 사실 이제 그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조국 사태나 검찰 개혁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침묵하거나 윤미향 사태 같은 것도 침묵하고 검찰 개혁이 뭐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긴 하다. 필요하긴 하다는 식으로 정치적인 둔탁함이나 무력함을 또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의 1호 수사, 1호 기소 요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오판을 했는지 이런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의 온건 좌파의 문재인과 협력 노선을 우리가 짧게 간단하게 이제 결산 정리를 해보면, 첫째, 개혁을 얻어내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개혁 배신을 막지도 못했다. 둘째, 위기 때마다 우파의 귀환을 막겠다면 이제 문재인과 손을 잡았다가 오히려 민주당과 한편으로 비춰져서 그 결과로 우파가 오히려 득을 봤다는 거죠. 셋째, 위로부터의 개혁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그 상식이나 여론, 당선 가능성 같은 그런 주류적 가치가 중시가 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자체 행동과 좌파가 오히려 주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계급 투쟁이 없으니까 이 변화 염원 대중이 그 결집할 정치적 초점이 형성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대중이 지금 당선 가능해 보이는 그 민주당 좌파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바로 이제 그 반대급부로 지금 좌파 정당들이 이제 뭐 대선 이렇게 저렇게 나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망이 밝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밝지 않다는 그런 점 때문에 그 노동계의 단일 대응 노력에도 그 부정적인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그 대선 공동 대응 기구를 정의당, 진보당, 뭐 노동당, 변혁당, 녹색당 등과 띄었는데 대선 공동 대응이라면 사실 마땅히 포함돼야 될 게 후보 단일화일 텐데 이건 목표에도 포함되질 못했죠. 그 자율 화면에 아마 이제 경선 그 민주노총 그 노동자 민중 경선을 제안하는 연서면 기자회견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이제 일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지금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정당들인 정의당과 진보당부터 이제 단일화의 열의가 없고 나머지 당들도 각자의 목표를 좀 다르게 잡고 각계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노총의 상근 간부층 자체가 정치적으로 전혀 응집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10여 년 전 민주노동당과의 배타적 지지 시절과 다르다. 그 이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 이제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들 일부가 민주노총 그 위원장을 마치면 이제 지도위원직을 그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 캠프에 참여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실패했던 길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결과인데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그 전술로서 얘기를 하자면 우파 정치인 또는 우파 정당의 집권에 맞서서 사민주의 정치인인 이재명에게 투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그런 조직과 운동 정치 이런 것을 전제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가 만약에 이재명에게 이제 대선에서 투표를 던진다면 그 이유는 이재명의 큰 막 그 뭐 기대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염원해서 개혁과 변화를 염원해서 그를 이제 지지하는 바로 그런 노동계급 대중에게 연대하고 그들과 이제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장차 함께 단결된 투쟁을 건설하는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술로서의 비판적 투표와 그다음 대선 캠프에 참여해서 강령적이고 전략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
그럼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내리겠습니다. 위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듯이 실질적 개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적이고 급진적인 자체 행동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이 또 성공을 거두려면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 그리고 재앙들의 근원인 자본주의 자체를 타도하려는 정치와 만나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제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전화 발언 신청하시면 3분 동안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의견이나 질문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적절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천 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4개의 추천 글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를 왜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으로 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유력한 대선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 글과 또 이재명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글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전현직 지도자들의 이재명 지지운동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요모조모 다루는 기사도 추천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추천글 모음 링크에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도 링크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화 발언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이제 발언해 발언하면 주시면 되나요? 돼요. 네. 예. 발제 잘 들었고요.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이재명이 주류 부르주아 정당의 대선 후보이자 사회민주주의 정치라는 언뜻 보면 좀 모순된 인물이지만 사실 이거 미국의 버니 샌더스를 생각하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는 노조 관료에 기반을 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 이제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민주노총 네, 지금 잠시 좀 연결 상태가 성장하면서 네. 예, 네. 예, 네. 약간 지금 한 알겠어요. 5초 전부터 다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예. 네. 사회민주주의 정치는 대체적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중요한 점은 이제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민주노총 관료들이 부상하고 네. 그 결과로 노동조합 조직들이 좀 성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들의 다수가 노동조합에 있는 관료들이 사실 그 이재명을 좀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의 지지가 단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노동조합 관료들의 지지가 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퇴진운동 당시에 이재명 연설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꽤 좌파적 퍼퓰리즘적인 정치인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어요. 되게 자극적이지만 민중들이 느끼는 감정과 정서에 부합한 주장들을 꽤 적극적으로 해서 대중적 호응을 얻었었고 당시 이제 뭐 문재인이나 박원순조차 박근혜 퇴진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주장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소위 물론 이제 뭐 퇴진운동 그 첫 발언 이후에 연단을 주지는 않았었는데 그는 연단을 주지 않으니까 거리 곳곳을 누비면서 연설을 했었고 그리고 친노동 정책과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퇴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꽤 대중적인 호응을 거리에서도 얻었었던 정치인 중에 하나였어요. 즉 우리가 그러한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으로 규정하는 것에 중요한 거는 이번 대선에서 좌파가 그에게 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과 우호적으로 토론과 논쟁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좌파들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은 부르주아 정치인일 뿐이라며 이재명 지지자들을 모두 싸잡아서 비난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매우 적절치 않은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냉소적인 태도는 이재명의 부상이 대중의 개혁 염원의 반영이라는 점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은 정치적 사기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부상은 대중의, 즉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대중의 우경화나 후퇴가 아니라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좌파가 주류정당 후보이면서도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인 이재명의 부상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도 그의 모순적 위치, 즉 그의 정치 노선과 소속 정당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순적 위치와 그 괴리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가 집권한다면 더더욱 이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요령 있게 설명하면서도 이 대중 투쟁과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발언 잘 들어봤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하나 소개드리고 또 그 질문 2가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지연 씨가 이재명의 지지 기반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재명이 노동조합 관료와 자본가 계급 둘 다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그보다 노동조합 관료에 더 많은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아예 자본가 계급 기반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질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제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 발언에서요. 네. 그리고 차승일 씨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발제자의 주장대로 이재명을 모종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으로 보는 것이 그의 주장과 실천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여야의 주류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 듯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 다음 전화 발언 좀 연결이 돼서요. 바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제 발언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대장동 관련해서 조금 그 질문 나온 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파들은 지금 이 건을 뭔가 이재명이 배후에서 다 설계를 해서 자신들의 그 측근들에게 엄청난 그 불로소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다 기획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이 연관성이 있는 듯한 얘기들을 증거들 찾아내서 증거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막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엄연히 그 발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방 중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도 그 다른 언론들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맥락을 대장동 개발의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애초에 이것이 이제 LH의 그 공공개발로 기획이 되다가 그것이 이제 좌초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명박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그런 개발을 막았다던가, 그다음에 당시 시의회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국민의힘 세력들이 그런 공공 개발을 막고 했던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뚫고 공공 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그냥 그 여야 정치인들, 주류 정치인들과 동등하게 당연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발제자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정의당도 이 건을 지금 공공 개발로 포장한 불로소득 공마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이 책임이 그냥 다 전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공정한 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이재명 지사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공공 투기 이익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물론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명백한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그 기존에 그런 부동산 개발에 민간 업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그런 체제 자체에 대해서 그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그것을 거스르지는 못했다라는 거고, 그것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적정하게 수익을 좀 공공으로 가져오고 보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 그의 한계였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그가 앞으로 다른 정책들을 추진할 때에도 그가 뭔가 약간의 공공성을 챙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이득이 그런 민간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보일 것이고,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값 폭등이나 이런 걸로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는 그런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점들을 이렇게 좀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사실의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그리고 이재명 그 후보의 한계를 더 공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또 전화 발언 신청 들어와서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이제 발언해 주세요. 예. 저는 그 발대자가 이재명에 대해서 그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가 보여준 기반이나 실천 면에서 민주당 주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에 가깝다 이렇게 규정한 것을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지만 실제로 이재명은 꽤나 영향력 있는 그런 노조 상급 간부층에 적잖은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뭐 한국노총 내에서도 개혁파로 불리는 구분되는 금속노조 연맹이라든가 뭐 금융노조 간부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도 뭐 신승철, 김영훈 위원장, 전 위원장들 같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전직 위원장들이 비롯해서 뭐 보건, 사무금융, 금속 등 여러 산별 간부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내심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간부층은 더 넓다고도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개혁 열망이 큰 민주노총의 상당수 노동자들을 포함한 그 노동자들도 지금 이 좌파 정당들이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이재명이 낫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은 싫지만 이재명은 좀 다를 거다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적지 않다는 얘기를 최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그 정부, 문재인 정부로부터 엄청 두들겨 맞고 있는 이 SPC 화물 노동자들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한 환멸과 분노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또 달리 보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지금 이 노동자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좌파들이 그 이재명을 그저 보수정당 중에 하나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보고서 그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보수정당 지지자 취급을 해버린다면 굉장히 불균등하지만 개혁 열망을 가진 노동자들과 접점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향후 그런 투쟁을 함께 건설해 가는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좌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노동운동이 또 좌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무비판적 지지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그 앞서 발제자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이재명의 부상과 좌파 정당들이 주변화되는 상황은 사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좌파 정당들과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협력적인 노선을 밟아온 것에 후가라는 교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꽤 영향력 있는 그런 민주노총 노조 지도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운동, 즉 이제 전략적 지지를 하는 것은 꽤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컨대 일부 현장들에서는 그 현장에 이제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동자들이 뭐 민주당 당원 가입 같은 걸 받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이제 이런 활동인 거죠. 네. 이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3분 더 쓰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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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주장과 의견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사회 자유주의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또 약자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계급 기반에 대해서 자본가 계급은 이재명 당선이 가져올 투쟁 고조를 우려할 듯하고 그가 당선해도 그를 순치시키려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앞서 나온 질문에 대한 그 의견을 밝혀주신 것인데요. 네, 지금 또 전화 발언 연결돼서 바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이제 발언해 주세요. 네. 최근에 그 이재명을 말하는 게 좌파로서 기회주의적이라거나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나 생각들을 좀 종종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한 그 나름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더 개혁적 지도자를 원한다라는 점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퇴진운동이 자신감을 주긴 했지만 그것이 반체제적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을 반영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이후의 투쟁들이 진보염원 대중의 의식을 좀 더 이렇게 좌파적으로 이끌지는 못했고 이 점에서 진보 정당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런 그 더 나은 개혁 염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또 이 속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있다라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재명 자신이 그 친문과 거리를 두고 노동자 서민 친화적이고 또 가령 청년 복지 같은 일부 개혁을 제공했었던 점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수준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복지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기대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 이재명 3인주의자인 이재명 그리고 3인주의를 그저 그런 지배계급과 같다거나 그런 정서를 그저 포퓰리즘에 속는 어리석은 정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좌파가 공감하는 게 기회주의적인가 하는 물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공감에서 끝나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회주의자들에게 선거는 전술이고 선거가 다가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재명의 선전으로 노동계급이 무언가를 요구할 자신감이 오른다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이재명이 최근에 민주당 주류에 타협도 많이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치기도 했고 가령 콜센터 노동자들 사례도 그렇잖아요. 이런 개혁이 모순에 처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점은 바로 발제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재명이 추구하는 게 계급화해적 개혁 추구다. 따라서 건널 수 없는 계급 분단선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점에서 계속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3인주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것은 이재명만의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투표를 어쩌냐 하는 투표 전술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런 개혁 염원이 성사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계급 투쟁 그리고 그 투쟁을 고무할 노동계급의 바로 그 독립적 정치와 조직이 중요할 때고 이를 고무하는 방향의 귀결이 단지 선거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시청자 토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과 또 의견이 나왔는데요. 알찬 토론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리 발언 듣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 노동자연대 신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노동자연대 신문에는요. 지금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죠. 기후위기 관련한 기사들이 여러 편 실려 있고요. 또 SPC, 화물 노동자 투쟁 등 국내외의 여러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은 빠짐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림이를 설치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기사들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신문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접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토론회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론회는 청년과 불평등,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실업과 빈곤, 부채 등 가뜩이나 열악하던 청년층의 처지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초자산제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또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오늘날 청년들은 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지, 해법은 무엇일지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참가 신청 링크가 채팅창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토론 잘 들었고요. 뭐 질문도 여러 나왔고, 뭐 이렇게 주장들 전화로 또 주장들 해주셔서 도움도 많이 되고 토론도 많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회민주주의로 규정을 하는 게 뭐 완벽하고 막 다 좋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개인 지금 성품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객관적으로 정치적 실천이 어떻게 되고 그 실천이 어떤 기반 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동력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회적 대화를 그 지역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에서 그 사회적 대화는 이제 저거를 했던 거죠. 그 양보를 이제 하기로 했던 건데 이제 그 경기도에서 했던 거는 그 개혁 추진을 같이 합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우리가 찬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노정 협약을 했던 경기도 민주노총 경기도 당시 본부장이 바로 양경수 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양경수 위원장과 개혁을 약속했고 문재인은 지금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시켰는데요. 이런 차이들이 사람들한테 변화를 염원하는 대중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특히 무엇보다도 계속 강조된 것은 이재명의 또 그 정치의 약점들 한계들을 극복하려면 그에 맞는 이제 좌파적 대안이 힘있게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성찰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요. 그 약자에 대한 뭐 이재명 같은 뭐 몇 가지 에피소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재명의 정치와 기반과 실천을 규정하는 데서는 되게 이제 부차적인 문제라서 여기서 뭐 이렇게 그걸 막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차적인 측면이 있고 그 뭐 우리가 성품을 보고 누굴 지지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 대장동에서 주류 정치인과 다른 점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나름의 이제 공공성을 취하려고 했었다라는 점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의도적으로 뭐 그런 그 뇌물 챙기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인마이 포켓하고 그런 거였으면 그것을 이제 막 자기가 우리가 떠벌리면서 나의 치적이다라고 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공교로운 거는 바로 이 대장동 건이 그 공공이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한 성과라고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고발했던 게 바로 이제 친문계였다는 거. 이것도 좀 흥미로운 일이고요. 그 많이 이제 주는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 이제 당시 이제 그 지금 최종 결과적으로 나온 수익을 다 예측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에서 당시에 이제 그 SK가 사실은 초기 자본 SK 그 일가에서 그 최태원 동생이 이제 초기 자본을 그 빌려준 것이 이제 초기 투자 자금이 됐는데요. 수백억이. 근데 이거를 그 25% 이자로 그 대여금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빌려줬다가 2018년이 지나서 이거를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25% 고리대금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낳는 것으로 이제 2018년에 가서야 이제 성격이 바뀌는 2018년이면 이제 성난시도 바뀌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얘기 그 보면서 우리가 그 측면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마 이제 자본가 계급에게 이제 또 기반을 두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해볼 만한 문제일 텐데 그 기반을 갖추려 노력하는 것과 실제로 기반을 갖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고요. 이재명과 비슷한 뭐 정치인들, 뭐 노무현이나 이런 사람들을 봐도 이미 이제 무명 시절부터 사실은 자신들 후원하는 그런 중소자본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뭐 강모 회장이나 박모 회장 뭐 이런 사람들 그 노무현 정치자금 대주고 근데 이재명 이제 그런 쪽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배계급이 자본가들이 지금 문재인의 그런 낮은 수준의 포퓰리즘 전략에도 지금 불만을 품고 노동계약 같은 걸 빨리빨리 해라라고 막 체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보다 더 지금 개혁적인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뭐 부자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이재명을 그 뭐 이렇게 좀 경기도에서 좀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조직적으로나 체계적으로 그 기반이 돼주는 그런 것을 하기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까 어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순치를 시키려고 하고 견제를 하려고 하고 결국은 그런 개혁 약속을 하고 집권을 해도 결국 이제 개혁 자체는 좌초시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측면에서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이재명이 부상한 그 배경에 바로 이제 개혁 염원이 그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러나 좌파적이고 어떤 투쟁적인 대안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힘있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가 있다는 점 이것을 균형 있게 우리가 보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누가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노동계급의 삶과 그 처지 뭐 또 노동 조건 또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개선하는 개혁을 쟁취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그 권력을 이제 세워서 사회 전체를 이제 진정으로 이제 바꿔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것에 이제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실제로 이제 노동계급이 쟁취하는 개혁 또는 노동 조건을 지켜내는 것 또는 이제 또는 반대로 패배해서 성과들이 깨져나가고 후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가라는 거죠.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경제 상황 문제도 한편에 있지만 대중 스스로 벌이는 그 투쟁들의 성패 여부에 그런 것들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그런 투쟁들의 그 결과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개혁을 제공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점이 되는 문제들이죠. 문재인 정부를 개혁을 줄 수 있는 정부로 본 것.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한다고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옹호를 하면서 했던 그런 전략의 실패. 그것이 이제 오늘날 지금 운동의 좌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대선을 치르고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스스로 투쟁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힘 있는 대안이 제공이 돼야만이 더 많은 수백만의 이제 대중이 그런 대안으로 끌려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이제 우리가한테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대선을 또 외면하고 그냥 투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그거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사기 투쟁을 위한 사기를 주는 문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변화를 염원하고 개혁을 염원하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대중과 소통하고 연대하고 그들의 정책 사기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정치적 의식을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재명의 부상과 지금 현재의 국면을 잘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노동자한테 TV 채널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빠짐없이 올라오는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알찬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